김정은이 의외로 굉장히 전략적 계산을 치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베팅을 하자면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미국을 자극할 만한 그런 큰 전략적 도발을 못 할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는 전략 도발을 해가지고 득보다는 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가 있다. 실만 많은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나는 도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나는 그것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우선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딜이 우선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김정은이 그게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런 파격적인 양보를 해가지고 딜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선거 결과를 보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보고 하면 되지. 지금 어떤 옥토버 스프라이즈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지 그게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한테 호재가 될 수 있는 딜을 김정은이가 내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는다면 다음 대통령하고 딜을 하지. 그것도 나는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머릿속에 뭐 이게 남한하고 뭐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고 한미 관계가 아주 밀착되어 있으면 한국에다 공을 들여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지만은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힘이 없고 북한을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하든 잘 모시느냐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보니까 이게 미국하고 소통이 안 되고 북한이 볼 때도 대한민국이 별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대북 레버리지를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현금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최악보다 더 나빠지는 거죠.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부정하는 거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불가역적인 상태로 일단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겠죠. 그만 주지 미국이 말리고 일본 내에서도 끝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이렇게 한국이 이해할 정도로만 한번 하고 말자 이렇게 지금 하고 제일 걱정되는 건 일본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반항 감정, 혐한 감정,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일본 사람들, 한국을 좀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본 사람들도 다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한일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감정이 서로 극과 극으로 대립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시진핑 주석이 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대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국익 차원에서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이 있었나요? 항상 우리를 급박하고 회유하는 게 지금 중국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든 한미동맹을 이걸 이간시키고 동맹을 파탄시키는 게 이게 중국의 가장 중요한 지금 외교안보 정책 목표란 말이죠. 중국이 우리한테 어떤 양보를 할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중국에 양보를 더 해야 될 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계속 뭔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열어줄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뭐 우리가 특별히 반겨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미중 간의 이 전략적 경쟁, 갈등이라는 게 이게 미국의 뭐 행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다. 기존의 패권 세력과 이 패권 도전 세력 간에 천하를 두고 지금 벌이는 경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안별로 타협이 가능한 것도 있고 충돌할 일도 생기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대립적 경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거는 옳은 질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편에 서야죠. 미국이 요구하는 게 너무 무리하다. 그리고 우리 이익에 반드시 부합되는 게 아니다. 부탁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다가 그거는 설득을 해야죠. 한미동맹이라는 최후의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험만 믿고 중국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고 리스크를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되지만은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난 상당히 높다고 봐요. 동맹이 왜 필요한지 한국이든 유럽이든 왜 미국이 가서 이 나라들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군을 빨리 철수시키는 거 이걸 자기 큰 공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아닌 어떤 대통령한테도 주한미군 철수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방위비는 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문재인 정부하고 방위비 협상을 해가지고 이길 정부는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방위비 때문에 제발로 걸어 나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방위비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1, 2%더 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뭐 10%, 20%더 주고 이런 거는 내가 보면 뭐 불가능한 이야기야. 이 정부하고는. 미군 방위비 더 주는 돈 가지고 우리가 무기 더 사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글쎄 그것도 배팅을 하라 그러면 나는 바이든이 되는 걸로 배팅하는데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미국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에다가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외교를 통해서 뭔가 이 나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하죠.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이 바뀌지 않는 한은 북한 비핵화의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김정은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제재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북한으로부터 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을 이걸 줄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실패하기 쉽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하자 하는 말은 근사하게 들리지만은 외교안보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정부 당국자들만 아는 비밀의 영역이 워낙 넓습니다. 국민 눈높이나 국민 정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하기 쉬운 거예요. 국익에 해를 끼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해치는 것 이게 피해야 할 또 가장 중요한 정책이죠.